네, 안녕하세요. 정성수학입니다. 오늘부터는 특강으로 대상을 좀 넓혀서 고2, 고3 내신 대비, 아울러서 고3 수험생들의 수능 대비를 돕고 나아가 수리 논술 범위인 확률과 통계, 고득점 대비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1학년도 수능의 확통 여섯 문제를 서술형으로 먼저 풀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 자,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자, B바 A인 확률은 PB다라고 되어 있고요. A와 B의 교집합은 9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PA의 값을 구하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좀 적어 드릴게요. 자, 파란색으로 쓰는 글씨는 참고하는 것이고요. 답안에 쓰는 형태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우리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지 않아도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B가 일어나는 일은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독립의 정확한 정의죠. 바로 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이 된다라는 것이 독립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면요. 자,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겠습니다. 서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완벽한 서술형은 시작을 이렇게. 자, 두 사건 A와 B는 독립이므로 이 말을 반드시 써줘야죠. 자, 이 전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계산은 논리적으로 허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을 써주시면서 시작하고요. 자, B가 일어났을 때 A인 확률은 무엇과 같다?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도 같고, 자, 따라서 무엇과도 같다? 그렇죠. A가 일어날 확률과도 같죠. 자, 이렇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자, 문제에서 뭐라 했죠? A와 B의 교집합은 확률이 9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따라서 자, 서술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곱이 9분의 1이다까지 보여주셔야 완벽한 서술이 됩니다. 따라서 자, 접속어는 이런 인과 접속어 가장 좋죠.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서술형입니다. 자, 다음 8번 가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합니다. 그들의 곱이 4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확률은 전체 사건, 전체의 경우수 분의 그 사건, 묻는 사건이죠. 자, 이제 이것이 확률이기 때문에 자, 당연한 개념이고 따라서 전체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3번 던진다 있고 자, 따라서 전체 3번이니까 전체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는 하고 길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전체는 하시면 돼요.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다라는 것 써주시고 계산 과정을 암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의 세제곱이다. 이거 다 곱해서 펼쳐놓지 마시고요. 이거 이렇게 6가지니까 눈의 수가 그래서 6, 6, 6이다 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분자 사건의 경우의 수 사건은 이라고 이렇게 주어를 달아주고요. 사건은 지금 문제에서 준 게 4라 했죠? 자, 그래서 이거 인 경우는 이라고 다시 한번 문장을 이어가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4 곱하기 1 곱하기 1인 경우도 4죠. 그래서 이거부터 해볼까요? 자, 이것은 같은 것이 있네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서 우리 3팩토리얼을 같은 것이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죠. 자, 그래서 요거 3이다 라고 하나 잡았고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1도 4죠. 그래서 요 경우도 같은 것이 2개 있네요. 똑같네요, 그럼. 그러나 계산 과정을 생략하지 말고 써주십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야 완벽한 서술형. 자, 따라서 역시 탑 쓰기 전에 접속어 부드럽죠. 따라서 요거 합입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그래서 3 더하기 3을 한다. 그래서 6이다. 물론 전체의 경우는 아까 6의 세제곱이었고 그래서 답은 36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n이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 5입니다. 따르는 모 집단에서 n이 16이죠. 표본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할 때 x바의 평균과 x바의 표준편차를 더해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공식 써드릴게요.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의 분사는 표준편차의 제곱인데 조심할 거 표준편차의 제곱을 뭘로 나눠? n으로 나눈다. 이거 다음 표준편차 즉 표본의 표준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죠. 분산의 루트 씌우면 루트 n이고 루트 씌우면 그냥 표준편차 되고 자,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죠. 논술에서도 나옵니다. 자, 시작합니다. 서술은 이렇게 나 x바 표본의 평균을 먼저 구할 거야 하고 20 모평균과 같으니까요. 다음 표본의 표준편차는 뭐분의 뭐? 루트 16분의 5다. n이 16이니까요. 해서 4분의 5다 하고 주시고 굳이 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자, 따라서 답이 나왔어요.
또 이 더하는 과정 생략하지 마시고 다 보여주세요. 서술형이니까. 아니면은 찍은 걸로 알겠죠? 4분의 85다라고 계산 과정까지 보여주시고 답을 냅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했고, 다음 13번 해보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x에서 x로 가네요. 개수는. 자, f2가 f3보다는 작아야 되고 같을 수 있고, f3이 f4보다는 작아야 되고 또 같을 수 있고, 중복조합이죠. 무슨 얘기냐? 자, 요거일 때 x에서 x로의 개수는 중복조합 외우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수들을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하는 조합. 그러니까 여기서는 F2가 이 원소들 중에 1이 제일 작죠? 그러니까 1과 같아도 되고, 그 다음에 커야 하고, 뭐 이런 관계고, 그 다음 또, 제일 큰 F4는 또 뭐보단 작아야 됩니까? 지금 원소들 중에 4가 제일 크니까, 4보다는 같아도 되고, 작아야 된다라는, 4보다 작은 걸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이죠. 여기서 이제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한다는 의미로서 중복조합이란 얘기예요. 같아도 되니까 그게 중복인 거죠.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은 F2가 F3보다는 작아야 되고 같아도 되고, 역시 또 F4가 F3보다는 커야 되고 같아도 된다라는 이 조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거는 중복 조합으로서 4H3이고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이 표현 속에 중복 조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술은 이렇게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간결한 서술이죠. 중복 조합이고, 그러니까 F2, F3, F4 모두 같을 수도 있는 거까지 허락하는 거니까 중복 조합. 그리고 중복을 허락해서 3개까지 택할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1, 2, 3, 4가 있고, 아까 1, 2, 3, 4였죠, x가? 근데 1, 2, 3, 4가 있다면 x에서 x로 갈 때 내가 1을 선택했다.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건 어디? 뭐 그냥 다 갈 수 있는데 3으로 갖다 쳐보세요. 그럼 3이 갈 수 있는 건 어디? 같아도 되고, 근데 그거보다는 커야 되죠. 그 다음에 4가 갈 수 있는 건 어디? 3이 간 것보다는 같아도 되지만 또 어때도 돼? 커도 되고. 이렇게 같다고 쳐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먼저 안 한 1이 가는 곳이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아, 다 갈 수 있지. 그죠? 다 갈 수 있죠. 4가지 경우 다 갈 수 있죠. 자, 이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정리를 해주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보다는 FE가 크죠. 같아도 되고, 또 F2보다는 F3이 커야 되죠.
같아도 되고, 또 F4가 F3보다는 커야 되죠. 같아도 되고, F4가 4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되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술은 이렇게 해주시면 완벽하겠네요. 이런 관계를 이라고 저는 조사를 썼습니다. 관계를. 그 다음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표현은 만족시키기 위해 라고 쓰시고요. 계산은 이렇게 한다. 4H3인데 아까 제가 1이 다 갈 수 있다고 그랬죠? 4개. 그러면 1만 가나? 2, 3, 4도 다 갈 수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가 1, 2, 3, 4인 4가지죠. 그래서 요 4가지가 그러니까 요거 하나, 둘, 셋, 넷. 요 4가지가 된다. 그 얘기죠. 자, 따라서 이 4가지까지 해서 멈추시고 따라서 계산 과정 보여주세요. 4H3은 6C3이고 곱하기 4다 해서 답은 80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들어가겠습니다. 원순열이네요. 자,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 이 6명의 학생이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앉았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원순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 원순열이라는 얘기고요. A와 B는 이웃합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시작은 이렇게 A와 B는 이웃하고 A와 B 이웃해요. 그러니까 A와 B 이렇게 이웃한다. 근데 B와 C는 어때?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C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라 그 얘기죠. 있죠? C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관계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원순열로 갑니다. 자, 풀이 시작합니다. 시작은 조건이 2개이니까 먼저 가에 의해 라고 시작합니다. A하고 B 묵습니다. 이렇게 묵습니다를 한 명 취급해.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짧은 표현이죠. 한 명 취급해. 한 명 취급해. 그래서 A, B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그냥 이렇게 예쁘게 또 네모칸해서 한 명처럼 표현하셔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단 쉼표는 이렇게 해주시면 더 눈에 잘 띄겠죠? D, E, F가 이렇게 자, 둘러앉는 경우는 자, 3팩토리얼이죠. 자, 공식. 그런데 거기 끝이 아니고 2까지 해야 끝이죠. 자, 이 2는 뭐야? 자리 바꾼 거. 다음 가 계산이 됐고 그다음 나. 자, 나에 의해 또 같은 표현. 나에 의해. 자, 이번에는 C가 옆에 앉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세 가지 경우가 나에 의해 세 가지 경우가 고배 사건으로 계산은 3팩토리얼 곱하기 2 아까 했던 거 가에 근데 거기에 뭘 또 곱해? 3을 곱해야죠.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이 있으면 A 앉았어, B 앉았어. 한 명 취급 묶었어요. 그런데
D, E, F가 여기 있을 때 C는 어디 앉아? C는 어디 앉아? 여기 아니면 여기 몇 군데? 세 군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C 여기 앉으면 안 되니까. 자, 여기 C 이렇게 앉는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3을 알아낼 수 있었고, 자, 따라서 계산은 다 또 보여주세요. 암산해서 쓰지 마시고요. 36이다 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자, 오늘 마지막 문제 19번 정규분포 문제입니다.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평균을 안 알려줬네요. 표준 편차 모르고요. 정규분포 따른다. 자, x가 4에서 8까지인 확률과 y가 8보다 같거나 큰 확률을 더한 것이 2분의 1이다. 그리고 정규분포 표 줬고 이따 써먹을 거고, 이때 y가 8 플러스 3분의 2 표준 편차 2 시그마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의 값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라.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x부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x가 있었는데 정규분포가 평균이 8이고 아까 문제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얼마? 3이라고 했죠? 아까 이다. 3의 제곱. 그 다음에 y가 있었는데 정규분포는 평균을 안 알려줬고 표준 편차 몰라. 제곱이다 라고 이고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요. 이고. 자, 이제 문제에서 아까 줬던 거 x가 어디에서부터 어디? 4 이상 8 이하 1 확률은 요거 표준화 해야 되겠죠? 자, 표준화해. 요 말 꼭 써주세요. 표준화해. 그러면 z가 어떻게? 뭐보다? 4에서 평균 8 뺀 거를 표준 편차 3으로 나누고 또 8에서 8 뺀 거 3으로 나눈 거죠. 자, 그러면 계산 어떻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z가 이 g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됐고, 하나 더 있죠? y가 8보다 어떤 거? 크거나 같을 확률. 역시 똑같은 표현, 표준화해. 그럼 확률 어떻게 나와? 크거나 같아. 시그마분의 모르니까 8 빼기 m이다. 또 이렇게 쉼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더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0. 그 다음 더해. g가 시그마분의 8 마이너스 m을 더했는데 이게 2분의 1이야. 이게 2분의 1이야. 자, 그럼 우리는 시그마분의 8 마이너스 m이 얼마일까요? 자, 이런 우리가 계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암산이 되시면 바로 써주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조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죠? 네, 여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죠? 그런데 2분의 1이라는 게 뭡니까? 2분의 1이. 2분의 1이 되려면, 자, 이걸 똑같은 높이로 잡으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과 여기를 더하면 2분의 1이죠. 그죠? 이걸 더하면 2분의 1이잖아요. 대칭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여긴 3분의 4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가.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3분의 4라는 걸 알아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3분의 4야. 이게. 여기. 그죠? 자, 그래서 y가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자, 요거 문제 준 거. 자, 요거를 표준화해. 그 표준화 공식에 넣어서 g는 시그마 분의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에서 뭘 빼? 평균 빼. 자, 표준화 공식 그대로. 자, 그러면 자, 정리하면 여기다 쓸게요. 정리하면 시그마 분의 이거 찢을게요. 8 빼기 m이고 또 찢으면 시그마 분의 3분의 2 시그마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아까 우리 이거 구했죠? 이거 3분의 4였죠? 그리고 대략분 해서 3분의 2네요. 해서 2가 되고 마지막 문제에서 구하라는 따라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답 찾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더 할 겁니다. g가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 구해야 되죠. 그럼 0.5하고 더하기 뭐 해야 됩니까? 아까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보니까 0.4 얼마였죠? 0.477이네요. 이거 0.477이 0.477이 더해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쓸 때 자, 여기 0.5 그럼 여기 2가 0.477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772가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